당신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건강, 돈, 사람, 마음 네 가지를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원칙 하나로 저는 세상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드러내는 자만이 사랑받는 시대. 그러나 감추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줘야 인정받습니다. 성공했다면 증명하라 합니다. 부유하다면 과시하라 합니다. 행복하다면 전시하라 합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부터 밤의 감정까지 모두 세상에 내놓아야 존재가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강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70년을 기업인으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요란한 자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드러낸 것은 공격받고 감춘 것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을 따라 회사를 배울 때 저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이야,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온다. 그러나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가?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드러내면 약함이고 감추면 강함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는 중요한 협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배신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만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카드를 보였다면 그들은 우리의 약점까지 파악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감추는 싸움이라는 것을. 건강을 감추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을 감추면 욕심쟁이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추면 진짜 강제만 남습니다. 마음을 감추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고민을 세상에 털어놓고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드러낸 순간 당신은 이미 약해집니다. 저는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며 배웠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품격 있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라 강요할 때 당신은 감추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처음 사람의 두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웃으며 악수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미소는 가짜였다는 것을. 그날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복잡합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진실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제가 약함을 보이면 그들은 공격합니다. 제가 강함을 과시하면 그들은 시기합니다. 제가 불을 드러내면 그들은 접근합니다. 제가 고통을 말하면 그들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보여주지 말 것을, 드러내지 말 것을, 속을 감출 것을.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28배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제가 잘하면 당연하다 했습니다. 제가 못하면 무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을 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합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대. 곧 물러날 거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제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 약점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건강을 감추는 법.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35쯤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자가 잘 됐네. 수익이 꽤 나서. 그 친구는 축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네는 여유가 있지 않나? 나 좀 도와주게. 저는 난처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인색하다 할 것이고 도와주면 끝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생겼습니다. 돈을 감추는 법.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40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팀을 꾸려야 했고 신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임원이 제게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를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석 달 후 그는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 제가 제 판단을 남의 추천에 맡겼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사람을 감추는 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 제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함부로 보이지 않는 법. 마지막은 마음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들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에서도 실패했고 사람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한 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는 순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리더의 불안은 조직의 공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민 없는 경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도 감추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 마음을 감추는 법. 이 넷을 배우는데 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넷을 감추는 자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드러낸 모든 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향한 무기가.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단단히, 깊이.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춘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라는 뜻으로 듣습니다. 속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의 통치라 부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감춤입니다. 먼저 건강을 감춘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을 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합니다. 나는 술 한 방울 안 마십니다. 나는 60인데도 30처럼 건강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왜 그것을 말해야 합니까? 건강은 당신 것입니다.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건강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시를 유지하려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5세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언론도, 심지어 가까운 임원들도. 왜 숨겼을까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이 퍼지는 순간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가족이 불안에 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치료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을 감추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다른 사람의 불안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고통이 조직의 혼란이 되지 않도록. 다음은 돈입니다. 돈을 감춘다는 것도 오해받습니다. 가난한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습니다. 고급 시계를 차고 비싼 차를 몰고 호화로운 집을 자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는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을 드러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시계는 단순했고 제 옷은 평범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화려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를 지키는 방법은 부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낸 부는 빼앗기고 감춘 부는 불어납니다. 이것은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입니다. 사람은 가진 자를 질투하고 없는 자를 동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할 길은 명확합니다. 가진 것을 감추고 조용히 더 쌓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감춘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관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부로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의심하면 관계가 깨진다.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검증해야 한다. 쉽게 믿으면 배신당한다. 냉정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사람 중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는 따랐고 힘이 없으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드러내지 않는 법을, 핵심 인물을 공개하지 않는 법을, 누가 중요한지 겉으로 표시하지 않는 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누가 제게 중요한지, 누가 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감추는 힘입니다. 마지막, 마음을 감춘다는 것. 이것은 감정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화가 날 때 화를 냅니까? 당신은 슬플 때 눈물을 보입니까? 당신은 기쁠 때 소리 내어 웃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화가 나도 침착합니다. 그는 슬퍼도 담담합니다. 그는 기뻐도 절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저는 이런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가 흔들렸고 신뢰하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식사에서도 누구도 제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그때 왔습니다. 마음을 감추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네 가지 건강, 돈, 사람, 마음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을 먹는 방법입니다. 감춤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감추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세상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감추는 법, 돈을 감추는 법, 사람을 감추는 법, 마음을 감추는 법, 하나씩 차근히 따라오십시오. 첫째, 건강을 감추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건강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피곤해,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어제 잠을 못 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한탄도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피곤하다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약하다 판단합니다. 상사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동료는 당신을 밀어냅니다.
부하는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누가 묻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당신은 이렇게 답하십시오. 네, 잘 잤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당신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감춘다고 건강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용히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술은 일주일에 2번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은 실천하되 과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단련이라 부릅니다. 둘째, 돈을 감추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이번 달 보너스가 얼마나 왔어? 말하지 마십시오. 새 차 샀어?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값이 올라서 기뻐하되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노립니다. 친척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립니다. 사기꾼이 접근합니다. 질투하는 자가 당신을 해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누가 당신의 수입을 묻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누가 당신의 재산을 묻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당신과 가족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돈을 감춘다고 부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써야 할 때는 쓰되 드러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자녀에게 교육비를 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제가 평생 수백억을 기부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베푸는 법입니다. 셋째, 사람을 감추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관계를 검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즉시 믿지 마십시오. 그가 왜 다가오는지 관찰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한 달, 석 달, 6개월 그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검증하라는 뜻입니다. 의심은 감정이고 검증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드러내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당신의 오른팔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당신이 누구를 가장 아끼는지 티내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당신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제 핵심 참모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마음을 감추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화가 나도 얼굴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슬퍼도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기뻐도 소리 내어 웃지 마십시오. 이것이 냉혹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리더의 길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부하들이 공포에 뜹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부하들이 위축됩니다. 당신이 너무 기뻐하면 부하들이 방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담담한 표정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절제된 미소를, 이것을 매일 10분씩 하십시오. 석 달이 지나면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오늘 느낀 감정을 종이에 쓰십시오. 화, 슬픔, 기쁨, 불안 모두 적으십시오.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배출구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하되 속으로는 정직하게. 이것이 마음을 감추는 진짜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한숨 쉬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기쁘면 떠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가벼이 받고 상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4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건강, 돈, 사람, 마음을 감추라고.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표정이 단정해졌고 행동이 신중해졌습니다. 2년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임원이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능력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 달만 버티십시오. 석 달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을 가볍게 보던 자들이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자들이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더 이상 익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감추는 법을 배운 자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제 80을 넘겼습니다. 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언제나 같은 답을 합니다.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성공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입니다.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공격받습니다. 감추는 순간 당신은 지켜집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배운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야망이 컸습니다. 세상에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계획, 제 열정, 제 꿈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쏟아낼수록 사람들이 저를 가벼이 봤습니다. 말할수록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감추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말을 줄였고 표정을 지었고
속을 감췄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조직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익히지 않았습니다. 제 속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평소에 감췄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 제 고민, 제 두려움을.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추는 자의 힘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의 권위입니다. 저는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드러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제 건강, 제 고민, 제 계획을 모두 말했다면 아마 삼성은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직에 불안이 되었을 것이고 회사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췄습니다. 제 약함을 감췄고 제 두려움을 감췄고 제 고통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안정됐고 회사는 성장했고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되 드러내지 않는 것, 고통을 견디되 보이지 않는 것, 강해지되 과시하지 않는 것.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당신의 피곤함을 말했습니까? 당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감추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도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하루만 감췄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당신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무게감이 생긴다는 것을,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시가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그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쉽게 익히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운 회사, 제가 키운 사람들, 제가 세운 원칙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추는 법, 드러내지 않는 힘, 이것을 당신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구할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러나 당신은 거부하십시오. 조용히, 단호히, 흔들림 없이.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드러내는 자는 한때 사랑받을지 모르나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는 박수받을지 모르나 숨기는 자만이 진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말 많은 자는 주목받을지 모르나 침묵하는 자만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제 삶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감추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추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